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가워요. 오랜만에 이제 영상으로 돌아온 이유는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고 또 히터를 사용하는 곳이 많아지고 집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온풍기, 온열기, 난방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아무리 스킨케어를 조금 해준다 하더라도 확실히 건조해짐이 느껴지고 메이크업을 하고 오후 3시, 오후 5시 정도가 되면은 조금 건조함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건조함이 올라오면 제일 화장이 들뜨는 부분이 이 턱 주변, 그 다음에 여기 코인 것 같아요. 코를 지금 좀 자세히 보면 버짐처럼 이 양쪽 끝이 하얗게 보이잖아요.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뾰루지가 올라왔거든요. 아무래도 이거는 화이트헤드가 그리고 또는 블랙헤드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을 때, 그리고 장각질이 조금 많이 부각될 때 화장이 더 들떠 보이는데, 건조하면 확실히 이런 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케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보려고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화이트헤드가 되게 심한데요. 요거는 제가 일부러 조금 묵혔다고 해야 될까요?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조금 닥토도 안 하고 필링도 안 하고 이 기기로 요즘에 제가 사용하는 것도 안 하고 전혀 관리를 안 해서 확실히 트러블도 올라온 거를 발견할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이제 저녁 시간이 되어가지고 집에 와서 세안을 어느 정도 한 상태예요.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 특히나 저는 블랙헤드보다도 화이트헤드가 조금 많이 생기기도 하고 메이크업을 제일 들뜨게 하는 요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애정하는 방법은 이 필링기로 코끝이나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을 바로 이렇게 밀어서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이걸 제일 좋아하는데요. 사실 화이트헤드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닥토, 이렇게 필링을 제거할 수 있는 토너, 전용 토너들이 있잖아요. 이런 전용 토너들을 이렇게 화장솜을 충분히 적셔준 다음에 이렇게 닦아주세요 라고도 하지만, 사실 닦아준다고 해도 제일 자주 생기는 여기 턱 아래나 콧망울 바로 옆에는 화이트헤드가 어쩔 수 없이 생기고 또 건조하다 보니까 더 화장이 들뜨게 되는 부위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데일리로 케어를 해준다고 해도 생기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화이트헤드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필링기, 화이트헤드를 제거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더 잘 되는지는 사실 피부 타입이라던가 메이크업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제가 반쪽을 해서 한쪽은 필링기로 제거를 해보고 한쪽은 제품으로 제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제품마다 사용 방법이 다르겠지만, 이렇게 제가 지금 집에서 해봤던 제품은 1번, 2번 해가지고 일단은 각질을 쓸어주고 노폐물을 녹여주고 단계가 적혀 있어서 한번 제품을 그대로 반쪽 얼굴만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제품이 나오네요. 이렇게 얼굴에 한번 펴서 발라주는데, 저는 일단 화이트헤드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코 쪽을 조금 많이 해볼게요. 자, 코 쪽을 했는데요. 바르자마자 열감이 느껴져요. 이쪽도 반만 할까요? 짠! 했습니다. 자, 잘 발라주고 나서 이 젤을 발라주라고 해서 1번 발랐고 2번 발라볼게요. 이번은 노폐물을 녹여주는 거래요. 이렇게 물 타입이네요. 2번을 바르면 보세요? 보이세요? 거품이 나왔어요. 전혀 따가움이나 아픔은 없고요. 약간 뜨뜻한 느낌이, 왜 핫팩 처음에 열 올라올 때처럼 뜨뜻한 느낌이 돼요. 거품
제가 여기는 뾰루지가 살짝 나서 한번 짜고 아까 스티커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부분이 닿아서 그런지 약간 따가움이 느껴집니다. 아마 여기 가운데가 닿은 것 같죠? 이렇게 하고 1, 2분 있어주라고 했으니까 1, 2분 있다가 한번 세안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세안하고 또 오도록 할게요. 지금 1분 정도 다 지나가거든요. 지금 처음에는 거품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거품이 약간 녹아들면서 피부에 마치 흡수가 되듯이 거품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쵸? 거품이 아까 막 뽀글뽀글 생겼을 때보다는 거품이 없어요. 한번 그러면 샤워를 하고 올게요. 다녀왔습니다. 일단 세안을 했는데요. 짠! 저 이렇게 가까이서 보지 않고 멀리서 볼 때는 제법 조금 많이 사라진 듯 했어요. 특히 턱 부분은 육안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워낙 이 영상을 촬영을 하기 위해서 화이트헤드를 묵혀놨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코를 잡아당기고 코를 이렇게 해서 굳이 한번 해서 보면요. 여기 제일 가장 예민해지기도 하지만 가장 조금 화이트헤드가 유난히 잘 보이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화장이 제일 잘 뜨는 부분들이기도 한데 제거가 약간 덜 된 느낌이에요. 좀 유독 좀 애정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 이 필링기는 우선 장점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해서 밀면서 사용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화이트헤드는 물론 블랙헤드도 조금 제거해주기가 쉽고 내가 원하는 부분을 바로바로 밀어주면서 조금 빼줄 수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내가 원하는 부위를 조금 더 케어해주고 관리를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날이에요. 약간은 날카로운 날로 이렇게 긁어주는 타입이기 때문에 피부에는 훨씬 더 자극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 혹은 이런 각질 같은 거를 케어해 주실 때는 미온수로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여드름을 조금 압축기로 빼주시거나 집에서 참지 못하고 짜야만 하는 순간들은 특히나 따뜻한 물에 이렇게 화장솜을 적시거나 아니면은 타올 같은 거 핸드타올을 충분히 따뜻한 물에 적셔 주셔가지고 스팀 타올 역할을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충분히 모공을 열어주는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미온수로 세안을 하시고 이렇게 스팀 타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모공에다가 가져다 대주셔서 충분히 한 1, 2분 이상을 이렇게 대주어서 모공들이 충분히 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내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처음에 아까 제품을 통해서 발랐을 때에는 제품을 바르면서 열감이 느껴지면서 뾰루지가 났던 때는 조금 따가움이 느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기계를 통해서 할 때에는 내가 그 부분을 조금 요리조리 피할 수 있다는 장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라면 피부에 조금 더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이 화이트헤드 제거할 때 필링기를 사용하는 것은 추천드리나 꼭 모공을 스팀 타올로 열어주시고 미온수로 세안을 해주셔서 충분히 노폐물이 쉽게 배출될 수 있도록 피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필링기로 충분히 자극을 줬기 때문에 또 모공이 분명히 열이 받으면서 늘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두면 블랙헤드가 그리고 화이트헤드가 훨씬 더 잘 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이트헤드를 관리해주고 나서는 꼭 이렇게 마스크팩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화이트헤드로 필링기를 관리했던 콧망울이나 코, 입, 여기 입 인중 있는 곳과
턱 아래쪽 전부 다 마스크팩으로 충분히 한 10분에서 15분간 쿨링 감해주면서 모공도 조여주고 전체적으로 피부 관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화이트헤드 관리를 해주고 나서는 마스크팩을 하면 훨씬 더 피부도 수분과 보습을 충분히 머금을 수 있어서 관리해주기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바르고 나서는 멀티밤 같은 거로 콧망울 양쪽에 조금 더 진정을 할 수 있도록 보습감해주면 좋고요. 피부 진정하면 마스크팩이 1등인 것 같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즉각적으로 쿨링 감을 주고 피부 진정을 할 때는 마스크팩이 최고 제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화이트헤드로 필링기로 자극을 줬을 때는 이렇게 마스크팩을 해주는 편이에요. 여러분들도 메이크업을 방해하는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이거 진짜 스트레스잖아요. 일주일에 1회 혹은 2회 여러분들의 피부 타입이나 혹은 화장품 환경에 따라서 메이크업이 조금 들뜨는 것 같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횟수 조절을 하시면서 화이트헤드랑 블랙헤드 제거 꼼꼼히 해주시고 꼭 피부 진정을 위해서 마스크팩 혹은 멀티밤을 이용해서 자극받은 피부도 꼼꼼하게 케어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